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2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하죠.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예요? 8시네요 8시예요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땡땡땡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의 어머니는요 장모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내의 아버지는 뭘까요? 부모니까 장부님 맞습니까? 아니요, 장부님이 아니라요 장인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인어른이 너무 길면 그냥 장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해 봅시다. 남편의 어머니, 남편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어머니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시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시를 붙여서 시부모님이라고 하고요. 자, 아내의 어머니, 아내의 아버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장인장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인장모.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옷이 저에게 작을 것 같죠? 반대말을 찾는 겁니다. 작다의 반대는 뭡니까? 크다라고 얘기했죠. 아니요, 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센터가 집에서 멀어요? 멀다의 반대는 뭡니까? 가깝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가깝다, 가까워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니요, 집에서 가까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친구가 결혼하는데 저는 친구의 초대를, 자 보세요, 친구가 초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친구가 누구를 초대했어요? 친구가 나를 초대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친구에게 초대를 받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를 받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친구의 초대를 받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친구의 초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몇 시에 영화를 봐요? 7시에 영화를 보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결정했어요 라는 뜻으로 기로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화를 보다 라는 말이 2번에 있네요. 자, 반대인 것을 골라봅시다. 반대말이요. 부지런하다 반대는 뭡니까? 게으르다인데요. 이 르 불규칙은 리을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리을이 하나 들어가고 리을 2개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요 쓰면 되겠죠. 게을러요. 하나, 둘 이렇게 리을이 2개가 들어갑니다. 도서관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역시 반대말을 찾는데요. 모르겠어요. 곳에서 공부하려고 도서관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자, 어떤 곳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시끄럽지 않은 곳입니다. 조용하다, 조용한 곳이 되겠죠. 모르겠어요.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민희 씨는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서요? 넘어지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유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어서를 썼네요. 넘어져서 다쳤어요 라고 얘기했죠. 나는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고 구매하고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을 어떻게 합니까? 찾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찾다. 이 찾다라는 말이 여기 없네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땡땡하다로 한번 바꿔봅시다. 뭐가 있어요? 검색, 인터넷 검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한국인의 사망 원인, 사망은 뭡니까? 죽다라는 뜻이죠. 한국인이 죽는 이유, 왜 죽습니까? 1위는요 암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위를 어떻게 하다? 차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위를 차지한 것은 암이다. 1위를 차지한 병은 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서로 존중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예절, 예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야기할 때요. 말할 때죠.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 예절, 언어 예의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비슷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가격보다 기능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입이라는 말은요. 구매하다 그리고 사다 이런 것과 비슷한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요. 좋은 제품을 사려면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된다고 들었어요. 같이 갈래요?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면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면 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자,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다고 하는데 시청률을 봅시다. 이 시청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TV를 보다라는 의미인데 TV를 보는 퍼센티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시청률이 높다라는 것은요. TV를 보는 사람이 퍼센티지가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는 사람이 많다, 시청률이 높다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안젤씨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얼마 전에 삼촌이 돌아가셔서 죽다라는 의미죠. 정말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슬퍼요. 그래서 얼굴이 안 좋았던 거죠. 요즘 계란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물건값이 싸다, 저렴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조금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싸다의 비슷한 말은요. 지금 좀 공부해 볼게요. 저렴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씨, 희열 씨는 요즘 한국 음식 잘 먹어요? 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어땠어요? 요즘은 어때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는요. 더니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네요. 더니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변화가 일어났다. 달라졌어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금은 한국 음식 다 잘 먹어요. 옛날에는 못 먹었겠죠. 그래서 못 먹더니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음식을 못 먹더니 지금은 요즘은 한국 음식을 다 잘 먹어요. 이렇게 변화를 나타낼 때 쓰는 말 더니가 들어갔습니다. 주말에 본 영화는 어땠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뭐예요? 기대를 했어요. 내가 기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만큼 재미있었어요. 기대만큼 재미있지 않았어요. 기대한 것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이 들어가면 되겠죠. 안젤라 씨가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안젤라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 열심히 하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열심히 일하다 이런 것들을요.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 얼마나 뭐뭐는지 몰라요? 라는 것은 아주라는 뜻이죠. 아주 많이 노력해요 라는 뜻입니다. 저기 보이는 카페로 가는 게 어때요? 글쎄요. 깨끗하고 분위기는 좋은데 어때요? 여기서는 좋다라고 했고 bu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나쁜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안 좋은 점, 단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는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름 휴가를 해외로 가고 싶다 라고 if 가정을 하며 얼른 비행기표부터 예약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뭐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if 라고 얘기하면 뭐뭐려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휴가를 가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해외로 가려면 비행기표부터 예약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길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네, 더워서 서 있기도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유를 여기에 써 주셔야 되죠. 날씨가 덥다, 더워서 그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노래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지거든요. 문제 없죠? 러시아에서 온 이메일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번역 바꿔주세요.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것, translate, 번역이라고 하죠. 문제 없어요. 내일 터미널에 가야 해요. 고향에서 가족들이 가거든요. 자, 고향, 가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요. 고향에서라는 것은 from 고향입니다. from 고향이기 때문에 가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요? 오거든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3번이 어색하네요. 틀렸어요. 사장님께 보고할 서류를 오늘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제 없고요. 내일은 택배를 보내다 우체국에 가야 돼요. 우체국에 가는 목적, purpose가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이 카페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손님이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손님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표현할 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라고 표현하고요. 없을 만큼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틀렸죠. 이 부분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요즘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쉬었더니 몸이 무거워요. 왜 몸이 무거워요? 더니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안전모를 꼭 써야 하다, 아어야 하다, must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라잉 씨는 주말에 뭐예요? 저는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되겠죠. 스트레스를 풀 겸 1번이 답이 되겠죠. 자전거를 왜 탑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운동해요. 스트레스를 풀다, 풀어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할 때 뭐뭐고, 뭐뭐 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산 씨, 이번 주말에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오실래요? 그동안 집을 못 구해서 걱정. 결국 집을 구하셨군요. 이때요. 걱정했잖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뭐뭐잖아요 라고 표현을 하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걸 찾아봅시다. 겨울 날씨 치고 따뜻하네요. 기준을 잡는 거죠. 겨울 날씨는 아주 추워요. 오늘 날씨는 이 정도? 겨울 날씨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기준을 잡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너무 비싸면 사지 말고 그냥 오세요. 맞고요. 매일 열심히 공부했지만 합격할 거예요. 이게 but 이런 의미인데 어울리지 않네요. 뭐로 바꿔볼까요? 매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유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왜 합격해요? 공부했으니까 합격해요. 이 부분이 틀렸네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비행기를 놓쳤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건데요. 더 늦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로 맞는 표현입니다.
밥을 급하게 먹다 체했어요. 왜 체했어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올 때 이유, 먹는 바람에 맞죠. 희엔 씨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알아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알아요. 맞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집에 가겠어요. 집에 가는 것도 안 좋아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더 안 좋아요. 이걸 선택합니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 식탁 위에 남아버렸던, 아니요, 남아있던 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남아있던 커피 못 봤어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퇴근 후 식사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저녁 회식을 줄였어요. 왜요? 직원들의 어떤 것을 신경 씁니다. 배려해 줍니다. 회사들이 많아졌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개인 생활을 하죠. 취미 생활도 하고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개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퇴근 후에 회식을 하면 개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회식을 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개인 생활을 존중해 줍니다. 직원들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회식을 조금만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옛날에는 대가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확대가족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대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대가족이란 결혼한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살아 세 세대, 네 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을 말한다. 여러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여러 세대가 함께 살다 보면 조부모 누구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를요 조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조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친해질 기회가 많다. 그래서 요즘은 전통적인 확대가족 형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관심받고 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서 친해질 기회가 많습니다. 친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대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다.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아이들 세대 서로의 정,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에는 품질 보증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품질 보증 기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품질 보증 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품질 보증 기간을 꼼꼼히 자세히 잘 살펴야 된다. 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보증서에 나와 있는 품질 보증 기간은 모든 제품이 다 똑같다? 아니요. 품질 보증 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제품 구매 후 품질 보증 기간과 구입 일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아니요.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품질 보증서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아주 중요하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품질 보증서만 있으면 언제나 무료로 수리가 가능하다. 자, 이런 거 위험해요. 언제나? 언제나는 아니죠.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는 아닙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서 가족들, 친척들을 만난다. 명절에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기도 하며 설날 아침에는 어른들께 세배를 한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가고 제사를 지내는 것, 어른들께 세배를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효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효라는 말은요, 부모님께 더 잘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설보다 추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건 제가 모르는 말이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효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설날에는 성묘를 하고 추석에는 어른들께 세배를 한다.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바뀌었죠. 추석에는 성묘를 하고요. 설날에는 세배를 합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 세배를 마친 후 모든 가족들은 반드시 꼭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성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성묘는요, 추석 때 많이 하고요. 설날 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른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경복궁의 야간 개장이 정말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문화재보호재단 홈페이지에서 표를 예매하여 경복궁 야간 개장을 관람하였다. 어둠이 내리자 은은한 조명이 경회루를 밝혀주었다. 마침 궁중무용과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특별 공연도 있었다. 이번 경복궁 탐방과 특별 공연 관람을 통해 한국 문화에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요, 틀린 것, 다른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특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특별 공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람을 했습니다. 맞고요. 경회루는 밤이 되자 보이지 않았다. 아니요. 제가 여기 체크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그러니까 강한 빛은 아니고요. 조금 어두운 조명인데 경회루를 밝혀주었습니다. 틀렸네요. 그죠? 문화재보호재단 홈페이지에서 표를 예매했다.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경복궁 탐방으로 한국 문화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2번이 틀렸죠. 다른 내용이죠. 자, 39번부터는 문화 부분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도록 합시다. 예부터라는 것은 옛날부터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 고유 전통의 의상이라는 것은 옷을 얘기합니다. 한국의 전통 옷 뭡니까? 한복이라고 얘기하죠. 한복, 고유의 의상, 전통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뭐라고 그래요? 4개 시즌, 계절이라고 해서 사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국에서 장례식에 가서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상주에게 주는 것. 이 상주라는 것은 장례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슬픔을 당한 사람, 가족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상주라고 하는데, 이 상주에게 돈을 줘요. 무슨 돈을 줘요? 위로한다라는 뜻에서 돈을 줍니다. 자, 이것을 조의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약간 다른 개념으로요. 결혼식에 가면 뭐합니까? 결혼식에 가서 어떡하니 결혼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결혼 축하해 라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주는 돈이 있죠.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 축의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는요, 위로한다는 의미의 돈, 조의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정했습니다. 언제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고요. 수요일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요. 문화가 있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있는 날에서는요, 문화 공연, 뮤지컬, 아니면 전시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50%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보고 문화생활도 즐기세요. 이런 의미로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들어 놨습니다. 한옥에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만든 공간은요, 대청마루라고 얘기합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대청마루라고 얘기하고요. 자, 온돌은 뭡니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온돌,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대청마루.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법을 만드는 기관은요, 입법부입니다. 자, 일단 답을 써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삼권 분립 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세요. 대한민국에는요, 파워가 있죠. 어떤 힘,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이 만약에 한 명에게만 다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을요, 분립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정부가 있죠. 대통령 중심이 되겠고요.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곳. 그리고 여기는 법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법이 아주 중요하고 법으로 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것을 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입법부.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합니다. 이것을 행정부,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법으로 어떤 심판, 재판, 판단을 하는 곳을요, 법원, 즉 사법부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행정부는요, 정부가 되겠고요. 사법부는 법원이 되겠고, 여기에 정답이 되어 있는 입법부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개 그리고 6개의 어휘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화폐라는 것은요, 돈을 얘기하는 거죠.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옳지 않은 것. 동전이나 지폐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있다. 맞죠? 현재 쓰이는 동전 10, 50, 100, 500원이 있습니다. 맞고요. 지폐는 1000, 5000, 10,000, 50,000원권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 만원권 지폐, 만원권 지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글을 만드신 분, 세종대왕이 만원권 지폐에 있고요. 지폐 모델로 가장 오래되셨습니다. 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것은 5만원권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여자, 신부의 모습을 좀 볼까요? 신부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곤지, 그 다음에 이것을 연지 곤지를 찍고요. 여기는 족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신부는 예복을 입고 머리에 족두리를 쓰게 되고요.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볼의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 결혼식이죠. 결혼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해요. 술을 나눠 마십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는 서양 결혼식처럼 주례자가 있다? 아니요. 사회자가 있지만 주례자는 없습니다. 2번이 잘못됐네요. 자, 아래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찾아봅시다. 한국에서는 음력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으로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날입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에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내더이 사가라 라고 외치며
더위를 파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의 여름에 더위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고 부럼 깨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 더위 사가라 라고 하면 여름에 덥지 않다, 더위를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용과 다른 것을 찾아봅시다. 음력 1월 15일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맞죠? 부럼 깨물기를 하고 나면 더위가 사라졌다? 아니요. 내 더위 사가라 라고 말하면 더위가 사라졌습니다. 부럼 깨물기랑은 상관없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는다. 맞고요. 정월 대보름 아침에는 더위를 팔다, 내 더위 사세요 라고 얘기했죠. 맞네요. 자, 49번과 50번은 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쓰면 돼요. 여기서는 한글이 아니라 숫자를 쓰는 거네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누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만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를 기억해 주세요.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생활기록부와 면접, 실기시험이 중요한 특별 전형과 그 다음에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대학교 입학 시험이죠. 가장 보통 일반적인 시험인데 그것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8글자인데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짧게 줄였습니다. 몇 글자? 2글자로 줄였죠. 수능이라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8글자를 써도 괜찮고요. 2글자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능,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뽑는 일반 전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회 문제, 모의고사 2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회를 들고 다시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